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집중이 한 곳으로 쏠리죠. 바로 각종 정부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올해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 예전에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몇 가지 꿀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비 창업자가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창업 중심 대학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중에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창업 중심 대학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신분이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 창업 중심 대학은 예비도 있고 초기 단계도 있고 도약 단계도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예비도 할 수 있고 3년차 미만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요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자세한 정보는 K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소창에 kstartup.co.kr로 들어오셔서 신규 사업 공고에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각종 사업들이 매일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집중적으로 사업이 업로드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이제 지원 사업을 많이 하지만 민간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사업과 관련된 교육들이나 컨설팅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 공고는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대폭 감소했고 창업 중심 대학이나 청년 창업 상한학교는 이제 일부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차피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은 사실 다 이제 같이 신청을 하죠. 예비 창업 패키지도 넣고 창업 중심 대학도 넣고 청년 창업 상한학교도 넣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만 세 개 다 되더라도 한 군데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저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지원 이제 선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곳도 몰릴 텐데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선정될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예, 경기도 어렵고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어떤 니즈도 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준비를 더 확실히 하셔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공고가 나올 것 같고 창업 중심 대학은 한 2월 말 3월 중순 저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건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공고에 이제 대략적인 공고 일자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작성 요령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성 방법이라 하면은 지금 이 문서는 그 창업 중심 대학의 양식인데요.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사실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질문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작성하는 데 수월할 것 같고요. 내려와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 안내를 하고 있죠. 어떻게 작성을 하라 안내가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만약에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을 써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창업 아이템을 왜 떠올렸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동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근거, 이런 근거와 동기를 쓸 때 사회 경제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아이템을 이제 선정했다. 혹은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비전이 있어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쭉 보면서 여기에 맞게 답변을 해서 밑에다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작성하는 게 용이하고요. 이 내용과 이렇게 뒤에 2-1, 2-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다 제거하고 한다기보다 약간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이 심사위원분들이 볼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명을 작성할 때는 저는 이 세 가지를 고민을 하거든요. 창업 아이템은 보통 첫 번째에서 여기에 있죠. 우선 무슨 기술이 적용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다라고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한 아이템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웹 개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세 가지, 고객이 누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이미지와 도표를 좀 적절히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스토리를 막 길게 쓰고 뭐뭐뭐뭐다 이렇게 쓰는 거라기보다는 딱 끊어지게 기획을 완료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어떤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문서 스타일이죠. 그런 형태로 딱 떨어지게 작성을 했고 이 내용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식화나 도표들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좀 더 읽는 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면 전문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한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업은 규모가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 사업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내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 지원금을 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정말 어려운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자영업이잖아요. 그 하나의 매장을 키우는 거는 쉽지 않죠. 아예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하나의 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는 아무래도 규모를 키운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사업 아이템 봤을 때 딱 보더라도 아, 이거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일 만한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고 보통 그런 내용은 시장 규모나 향후 전망 같은 데에서 좀 나타나죠. 그래서 현재 전체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내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이제 탐샘성 모델을 가지고 시장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연 3억 정도 벌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증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력이나 경력들을 구체적인 근거나 뭐 자료 이미지들을 잘 표현해서 주셔도 좋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나 내가 뭐 잘하는 것들, 뭐 성과들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이력들을 쭉 써놨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다. 뭐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했고 이거 알고도 뭐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뭔가를 개발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다라든가 이 사업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했고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증명을 해준다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기, 특히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증명은 할 게 없을 수도 있죠. 아직 한 게 없으니까. 물론 이력이나 경력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뭔가 뚜렷이 사업이 아직은 당연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팀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팀 구성에 이제 대표자, 공동 창업자,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럼 사실 봤을 때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요게 좀 어렵다고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20년 동안 기획 업무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점을 차린다고 짬뽕집을 차린다고 얘기했을 때 백종원 대표님이 이 짬뽕집을 차리는 거랑 기획을 20년 한 분이 짬뽕집을 차리는 거랑 과연 누가 잘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사실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 구성에서 팀의 역량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잘 매칭이 되는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잘 이제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발자 부분이 보통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유능한 개발자를 섭외하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주변에 이제 개발하는 분이 없어서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또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주 제작사를 미리 섭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신에 팀원처럼 이제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외주 개발사를 뭐 찾는다라기보다 먼저 이제 미리 세팅을 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뭐 기능도 좀 정리하고 된다면 UI UX도 미리 목업 디자인도 만들고 기술 스택도 정리해 두고 이렇게 이 정리한 내용들을 이 사업 계획서에 녹이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자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 여기는 이미 다 개발적으로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첨부 문서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맨 뒤에 사업 계획서의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증빙, 해당 시 기타 참고 자료, 지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죠. 기타 참고 자료. 이 부분을 잘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사업 계획서 자체는 사실 15페이지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차를 제외하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랑 요약까지 다 합쳐서 15페이지라 사실 쓰는 분들은 한 장 한 장 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5페이지 정말 짧습니다. 오히려 이제 많이 쓰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이 15페이지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뭐 사업화 전략,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뭐 인사, 재무 뭐 이런 걸 다 넣는데 15페이지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 자료를 충분히 못 넣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는 최대한 잘 요약을 해서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사 웹사이트들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개개별 홈페이지가 어떤 기술 스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화면이고 이런 걸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본문에서.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내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뒤에다 붙일 수도 있고 고객과의 대화를 붙일 수도 있고 설문조사 결과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객의 숫자 혹은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신다면 그런 곳에서 유의미한 잠재 고객의 대상하는 분들과의 뭐 대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여간 우리 사업과 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외주 개발사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기능 정의서라든가 UI UX 목업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뒤에다 첨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내가 이 사업을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최대한 많이 넣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줄로 좀 요약을 해보면 2025년도에는 뭐 경기도 그렇고 경쟁률도 예산도 줄고 그래서 준비를 훨씬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하나 이제 내가 쓴 계획서가 여기에 부합하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IT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발자가 없다면은 섭외하는 게 가장 좋아요. CTO를 섭외하거나 개발자 너무 주니어는 좀 그렇고 뭐 한 5년 차 정도의 개발자가 있다면 섭외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어떻게 찾아봐도 만약 안 된다면 외주 개발사랑 상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말씀드렸던 뭐 기능 정의라던가 목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조언을 받아서 미리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뒤에 꼭 첨부로 붙이시거나 본문에 같이 이제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지원 예산은 좀 감소하는 분위기고 경기도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분들이 선정돼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